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을지, 계약을 어떻게 클로징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업 접근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혹은 법인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들과 실제 제 사례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팀장님들께서 관련된 기사를 제안하시는 게 처음에 중요한데요. 팀장님들께서는 법인으로 꼬마 빌딩을 취득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연예인분들의 경우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정답은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기사는 방송인 씨의 법인으로 꼬마 빌딩을 취득해서 시세 차익을 3년 만에 30억이나 봤다는 내용입니다. 유 씨는 고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 49.5% 적용 대상자일 겁니다. 위 종합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추가된다고 하면 그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또 동일하게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한 아이돌의 그룹의 멤버가 해체한 이후 드라마에 출연해서 큰 소득을 거두고 있다. 계속 쌓여가는 소득에 건물 투자를 시작해보기로 결정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소 씨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개인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법인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으시다면 가족법인을 활용하시는 것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우선 건물을 이미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남으시게끔 엑시트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려서 꼭 적격 경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다음 열거된 비용들이 실제 개인 양도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설치, 배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주로 대수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한정적인 경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은 상황인 경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이 없거나 증여 목적의 배우자 혹은 자녀 등 가족들이 없고 자신이 혼자 꼬마빌딩 임대소득 혹은 양도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인보다 개인이 맞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로 보유하시는 분 혹은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자본적 지출뿐만 아니고 다음과 같은 수익적 지출도 전부 경비 처리가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예를 들면 벽지 장판 교체, 도색 작업, 방수, 수리 등 여러 가지 지출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이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꼬마 빌딩을 운영하면 사실 저러한 금액들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하지만 개인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말고 이러한 수익적 지출을 전부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이러한 지출들을 다 경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위 경비 인정 항목들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 세금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개인을 먼저 보시면 필요경비가 한정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법인에는 없는 장점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가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기로 보유했을 때 공제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나온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방세 포함해서 6.6%에서 49.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꼬마 빌딩의 특성상 몇십억 대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세율이 거의 40% 이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법인으로 꼬마 빌딩 양도 시 우선 필요 경비가 폭넓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이 21% 정도 발생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확실하게 개인보다는 법인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절세가 될 수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의아한 점 없으셨나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하도록 계속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세일즈를 위해서는 개인의 명분보다는 법인의 명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동산을 이용한 세일즈는 힘들고 증여 목적의 상속보험 세일즈밖에 시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법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개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제한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인으로서 꼬마 빌딩 매입을 권유하는 것이 대표님들의 절세에도 팀장님들과 저의 영업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꼬마 빌딩을 법인으로 매입하셨던 분에 대해서 실제 세일즈를 체결하고 한 보험사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던 사례를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의 상황은 기존에 부모님이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꼬마 빌딩을 매입했고 그 이후에 자녀에게 법인을 넘겨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승계받지는 않고 꼬마 빌딩만을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화재보험이 100만 원이나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재무상태표상 꼬마 빌딩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급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위 배경을 가지고 세일즈 계획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재보험을 재정비시키자고 생각했습니다. 명분이 너무 좋았던 게 화재보험의 적립성 부분이 90% 초과였고 이는 보험으로서 비용 처리는 전혀 되지 않고 사실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보장 기능을 조금 더 늘려서 20만 원 정도로 하자고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적립성 부분을 해약시키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세무사로서 보다는 보험 설계사로서의 제 역할을 강조드렸고요. 또한 월에 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세이브가 되면서 비용 처리는 더 되는 상황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화재보험료와 재무제표상 있었던 고령 인건비 급여를 보고 실제로도 세무상 리스크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줄이자고 제가 더 설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입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주고 싶어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의 급여가 아닌 퇴직금으로 어머님께 큰 금액을 드리고 이때 세율이 낮은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현금 인출에 대해서 줄어든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 자체가 화재보험과 고령인건비를 합쳤을 때 월 500 이상 남는 상황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 그리고 대표님의 퇴직금 플랜을 짜드리는 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제안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수락을 해주셔서 1단계는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까지 제가 연락을 못 받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제 니즈 환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때 빠르게 한 번 더 연락을 취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1에서 4번까지의 과정으로 제가 준비를 미리 했는데요. 우선 전화로 주말에 잘 보내셨는지 안부 인사를 했고 미팅 내용을 배우자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보험 설계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건비와 보험료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랬을 때 제가 예상했던 거절 처리가 다음과 같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했습니다. 금액이 부담되실 수 있다라고 나왔을 땐 충분히 대표님 공감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최소한 화재보험을 줄인 금액인 100만 원 정도는 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라고 최소한의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부담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지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저희가 10년 이상 미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중요함을 언급을 제가 드렸고요. 실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위에 준비했던 거절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방어를 했고, 위 내용 실제 청약서를 저와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 미팅에서 청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있어서 포인트는 법인 명의의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명분이 좋다는 겁니다. 임대업의 특성상 현재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평소에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용인할 만한 비용을 넣는 것이 정말 한정적인데요. 경영인 정기보험과 같은 적격 경비를 가지고 비용 처리도 하시고 추후 건물이 양도된 시점에 남게 되는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인출을 하기 전에 미리 저와 함께 경영인 정기보험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대표님들도 만족해 할 만한 세일즈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동산 세법 포인트부터 실제 계약으로 이끌어내는 실무까지 잘 숙지하셔서 팀장님들도 좋은 계약으로 이끌어내시길 기원합니다. 최지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